자, 손혜원 전 의원이죠. 서둘러 가시려고 그리 열심히 사셨나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양한 의원들이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는 믿기지 않는다라는 반응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당에서도 박 시장의 이상 징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제 민선 5, 6기 지방자치단체장들 만찬 자리에서도 시종일관 유쾌한 분위기였다. 그러니까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해당 여성이 박 시장을 향해서 성추행 고소를 했다라는 것을 박 시장이 인지 못했던 것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신고한 그제에 박 시장이 굉장히 유쾌하게 평소처럼 분위기를 리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울신문 기자와 만나서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어서 어떤 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고요. 서울시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사는요, 박 시장은 최근 대선 위한 기반 마련에 열중했었다. 먼 미래까지 내다봤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믿기지가 않는다. 안 믿긴다라는 반응을 저희 동아일보 기자에게 털어놨습니다. 부동산 대치 정국 속 여야 정치 일정 변화도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 긴급대책회의 후 오늘 당정 협의를 취소했고 미래통합당은 의원들에게 언행을 신중히 할 것을 현재 당부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국회 출입했었던 이재명 기자. 대권 잠룡이었고 서울시장을 3번 연속 했었던 유일한 기록도 가지고 있었고 또 인권 변호사로 시작했었다라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박 시장의 다음 수순은 서울시장을 3번 했기 때문에 이제 대선 도전. 왜냐하면 이번에 도전하지 않으면 더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너무나 자명했잖아요. 서울시청 박원순 시장의 측근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박 시장은 대선에 나가기 위한 기반 마련에 애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철수 대표에게부터 서울시장 자리를 양보받은 그 순간부터 박 시장이 굉장히 극적인 정치 인생이 시작이 됐는데 박 시장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박 시장의 정치적 여정의 마무리가 이렇게 끝났다는 게 너무나도 좀 당황스럽네요. 그렇죠.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치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특히나 이제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스토리인데 예. 박 시장 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만들어 왔었죠.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서울대 제적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했었고 아시는 것처럼 참여연대를 만든 주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재단 등 여러 시민 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시민 운동가였죠. 그러다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왔을 때 사실 한 자릿수 지지율에 불과했지만 안철수 대표의 지지를 얻어서 사실 5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단숨에 뛰어올라서 예. 어떻게 보면 선거 사상 가장 극적인 지지율 반등을 했던 그런 주인공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런 스토리를 만들었고 또 그 이후에 3선 서울시장을 했죠. 대한민국 최초이자 10년째 서울이 이끌었던 어떤 그런 스토리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총선에서 박원순 시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같이 서울시에 있었던 분들이 많이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난 2017년 대선 때도 박원순 시장이 나오려고 했지만 사실 지지율도 받쳐주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여의도에 지원 세력이 적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중도 포기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의도에도 많은 측근 인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의 최대 수혜자다 이런 이제 평가까지 받았었고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대선을 열심히 했다는 게 이제 정치권에 널리 알려진 거였죠.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그 가회동 공간에도 항상 저녁마다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제가 이제 아는 것도 4월 말에도 어떤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 다 모아서 본인의 비전을 이렇게 제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미 대선 행보를 해왔던 거죠. 그런 점에서 누구보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가장 열심히 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는데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째 서울을 이끌었던 서울시장의 어떤 마지막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두고 그런 점에서 여의도에서도 지금 애도의 그런 이제 성명들이 계속 줄여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라는 반응입니다. 너무나도 화려했던 정치 인생의 시작과 중반에 비해서 지금 박 시장에게 주어진 이 결말이 너무나 당황스럽다라는 분위기인데요. 조금 전 민주당이 입장을 냈습니다.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서 박 시장의 죽음에 대해서 민주당의 공식 입장 들어보시죠. 원순
서울시장께서 황망하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충격적이고 애석하기 그지없습니다. 고인의 명명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이 그렇게 아끼셨던 서울시정에 공백이 없도록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님의 비통한 소식에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평생 시민운동에 헌신하고 서울시 발전에 수많은 업적을 남긴 박원순 시장님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민주당 반응 들어보셨습니다. 서울시장이 이런 비극적인 부재로 내년 보궐선거에 큰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부산시장에 이어서 서울시장도 내년 4월에 새로 뽑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치적 일정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을 내년에 예정에 없었던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를 하게 됐고요. 사상 유례 없는 동시 재보선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4월 7일로 서울시장도 다시 뽑게 되고요. 올해 총선 기준으로 서울 유권자가 840만 명입니다. 1995년 1기 서울시장 탄생 후 재보선 선거는 2011년 보선이 유일했는데요. 내년 4월 7일 같은 날에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문 의혹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기 때문에 부산시장도 현재 공석입니다. 그래서 내년 보궐선거에 부산시장도 다시 뽑고 서울시장도 다시 뽑게 되죠. 오거돈 시장 시청 직원 강제추행 중도 사태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입니다. 박정환 대변인 원래는 내년 보궐선거가 뭐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굉장히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는 이 정치적 어떤 사이클에서 예상을 못했는데 지금 부산시장과 또 대권으로 가는 뭐 관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미니 대선이라고도 사실은 정치권에서 표현할 수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같이 열리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시장 이 두 가지만 같이 열린다고 해도 엄청나게 큰 정치적인 선거가 돼버렸어요. 당초에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이제 결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거돈 전 시장이 그 직원 강제 추행으로 인한 중도 사태로 결정이 돼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만으로는 그리고 뭐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 지난 4월 있었던 총선에서 얼마나 많은 당선자들이 다시 재보궐선거가 나올지 잘 모르는 상황이지만은 크게 예상했던 것처럼 많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현재 뭐 재판 중인 그 경기 그다음에 경남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아직 그건 결과가 안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대선이 내후년 3월이지 않습니까? 임기대로 하면 예. 3월 초에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내년 4월에 여기에 서울시까지 보궐선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의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선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적인 선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쏟아질 것 같고요. 이 선거가 지금 사실은 뭐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과는 별개로 일단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나오고 이후에 또 대선이 이루어져서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많이 충격적이고 그다음에 예상치 못했던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로 좀 보여집니다. 예. 단순히 박원순 시장 박원순 시장이 이제 잠룡이라는 사람이 하나 낙마해서 빠진 거 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각 당의 이제 후보원들이 도드라지면서 자기 목소리들을 이제 내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여당도 서울시, 부산시 관련해 갖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여러 가지 좀 강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년 가면 당장 그 대선 레이스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각 당의 대선 후보들도 각자 목소리를 내고 예. 이렇게 되면은 그 정치권에 굉장히 요동이 많이 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내후년까지 임기인 전 현재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도 실적을 만들어내고 국민들한테 본인들의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좀 좁아질 수도 있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드네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